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이 늘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치밀한 방역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비가 2달 연속 감소했고 기업의 경기 체감 지수도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속도를 높일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가운데 중남미 칠레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연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20분, 새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30분으로 예보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으로 전국의 해넘이 해돋이 명소가 폐쇄되면서 올해는 방송국 생중계 등으로만 해돋이 감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50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 안팎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새 집계된 사망자는 20명으로 국내 사망자는 모두 879명이 됐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서 누적 332명이 됐습니다. 지역 발생만 놓고 보면 1,025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383명, 경기 274명, 인천 48명 등 수도권에서만 705명이 확진됐습니다. 대구와 충북,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는데 전남에서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5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732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41,435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이 늘어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 방역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촌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불과 1년 만에 세계 인구의 1%가 감염됐고 우리의 경우 누적 확진자 40%가량이 지난 한 달 사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관계부처의 신속한 실행을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계속 위반하면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까지 가능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돼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역지침 위반 때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지침을 위반하면 경고, 반복하면 운영 중단 10일, 3, 4차 위반 때는 각각 20일과 3개월 운영 중단, 5차 위반 때는 폐쇄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비확진자 10명을 한 방에 격리시켰다거나 마스크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수용자들이 가족에게 전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이송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마스크도 추가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동부구치소 40대 수감자가 지난 21일 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차 전수검사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하자 4-5명이 머무르던 방에 비확진자 10명이 생활하게 했다고 적혀 있고 그림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누우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호소합니다.
2m 거리두기 하고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말라고 이렇게 법으로 개정을 해줬잖아요. 벌금도 물고. 그런데 여기다가 10명을 넣는다면 이거는 너희들은 그냥 병 걸려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이호이 수감자는 23일 두 번째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이 구치소로 연락했지만 청송교도소로 옮겨진 건지 상태는 어떤지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또 전화를 했죠. 동부구치소에. 궁금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구치소에 있는지 청송을 갔는지 모르니까. 수용자 가족들은 이뿐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마스크 관리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자가 직접 마스크를 사서 쓰도록 하다 보니 면 마스크만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스크는 며칠씩 막 쓴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일회용을 갖다가 며칠씩 쓰고 뒤집어서도 쓰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지난 22일 확진된 60대 수감자의 가족 역시 속이 타들어갑니다. 한 방에 몇 명이 생활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오고 의료진이 또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요. 심각한 상황이 되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수감된 가족이 기저질환까지 있는 터라 더욱 걱정이 큽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코로나가 걸려서 이틀 만에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건데 그 아버지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구치소 창밖으로 수감자들이 종이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확진자 8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외부로 서신을 못 보내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 동의 없이 증상 같은 자세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 다만 확진 사실과 청송교도소 이감 여부는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명 같은 부분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없으면 가족이라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송된 부분에서는 다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방역을 강화한 지난달 말부터는 신입 수용자 전원에게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3, 4일에 한 개씩만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용 과밀 상태라 그동안 확진자와 접촉자, 비확진자까지 세 그룹으로만 분리했는데 현재는 긴급 이송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소비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산업 생산과 투자는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 0.9% 감소해 10월에 이어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출 감소와 온화한 날씨 등으로 겨울 의류 판매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0.3%, 서비스업 생산이 0.7% 각각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 등 특수 산업용 기계 등의 투자가 늘어서 전월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경기 지표는 6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황 실적 BSI는 75로 11월 78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업황 BSI는 8, 9월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 10월 74, 11월 78, 2달 연속 반등했지만 3차 유행으로 이달에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가 85에서 82로 한 달 새 3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73에서 68로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3,255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속도를 높일 거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한은조사국 거시경제팀 연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 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이처럼 분석했습니다. 한은 연구진은 통계청이 추정한 비관적 전망보다 낮아서 합계 출산율이 2022년 0.72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이 20, 30대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 임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2020년의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20분쯤, 2021년 새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30분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돋이 명소는 모두 출입이 통제됐고 대신 랜선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해넘이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서 맞게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가장 먼저 지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늦게 집니다. 17시 5분 독도에서 2020년의 마지막 해가 지고 10분 뒤에는 강릉 경포대와 정동진에서도 해넘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17시 21분, 서울 17시 24분, 광주도 17시 31분에 마지막 해를 배웅합니다. 이어 해남 땅끝마을 17시 34분, 마라도 17시 38분에 이어 신안 가거도에서 17시 40분 가장 늦은 해넘이가 나타납니다. 내륙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 속에 해넘이를 볼 수 있지만 서쪽 지역에서는 한파 속에 낮은 농구름이 만들어져 해넘이 끝부분은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해는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어 내륙에서는 울산 간절곶에서 7시 31분에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고 이어 부산 해운대 7시 32분, 강릉 정동진은 7시 39분에 첫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일출 시각은 대구 7시 36분, 광주 7시 41분, 대전 7시 42분, 서울은 7시 48분입니다. 새해 첫날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예상돼 첫 해돋이를 보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해넘이 해돋이 명소의 출입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다만 방송이나 지자체에서 해넘이 해돋이 생중계를 계획 중이어서 랜선을 통해 각 지역을 옮겨 다니며 2020년 마지막 해넘이와 2021년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엄습한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 속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 기온이 영하 21.7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파주와 철원 영하 13.9도, 서울 영하 12.4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8도로 예상되는 등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탄파 속에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정오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0cm, 서해안도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기술과 대량 생산 능력은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자와 국민이 함께 선정한 올해의 최고의 과학 성과도 역시 K진단키트가 뽑혔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 흔히 PCR 검사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진단 도구입니다. 사람의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해 6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가려냅니다. 정확성까지 뛰어나 지금까지 전 세계 170여 개국에 5억 명분 가까이 수출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 절차와 방법이 국제 표준으로 지정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유행병 또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진단에 대한 절차 또 방법이 우리나라의 표준을 넘어서 아시아 표준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방역의 핵심인 진단키트가 과학자와 일반 국민이 함께 선정한 올해 최고의 과학 성과로 뽑혔습니다. 과학자 5천여 명과 일반 국민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완성도
최고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금년에는 역대 투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면이 있고요.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 코로나와 또 우리 한국의 그 진단 키트나 K방역 같은데 많은 그 국민들이 관심을 표명해 줬습니다. 이 밖에도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 2050 탄소 중립 선언, 인공태양 K스타의 1억도 20초 유지 세계 신기록 달성 등도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3천 명을 넘어서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일부 지역의 통행 금지 시작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3,13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전날보다 10,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입니다. And now we're back in the eye of the storm of this second wave of coronavirus sweeping Europe and this country. 더 큰 문제는 영국의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입원을 위한 응급 차량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응급요원 부족으로 운송을 못하거나 환자를 태우고도 빈 병실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Quite often with huge numbers of people waiting for ambulances and they have nobody left to send.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에 몰릴 것으로 영국 의료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haven't seen the patients who have had coronavirus infections that they've contracted over Christmas yet because they're probably not sick enough to come to hospital yet. 프랑스도 일부 지역의 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5,000명 이하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한 달 이상 10,000명 이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300여 명이며 사망자는 384명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러스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현지 시간 29일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콜로라도에 코로나19 변이 첫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0대 남성이며 엘버트 카운티 지역에서 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여행 기록이나 밀접 접촉은 없으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2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미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중남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칠레 보건당국은 영국을 방문한 후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서 지난 22일 귀국한 자국 여성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귀국 후 이용한 국내선 항공기 등에서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칠레는 지난 20일 영국발 직항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칠레 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칠레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10일간 격리하고 영국을 다녀온 사람의 경우 격리 기간을 14일로 늘릴 방침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현지 시간 29일 퀸즐랜드주 보건당국이 최근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뒤 격리 중이던 여성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 여성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최근 남아공에서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지난 22일 호주에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며 2주간의 의무 격리 기간 중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퀸즐랜드주 보건 최고 책임자인 지넷 영 박사는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종류로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 안에 하루 1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 병원입니다. 주차장에 천막 병동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입원 환자가 넘쳐나면서 병실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Our emergency department, our inpatient units are very busy, and we want to be able to decompress some of the stress on those units. So this mobile field hospital will accommodate up to 50 patients at a time. 미국 전역에서 입원 환자가 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12만 1,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탄절 직전인 지난 24일에 종전 최대치를 다시 뛰어넘은 겁니다. 야외 텐트와 회의실 등을 병상으로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안 되는 병원에서는 환자를 되돌려 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분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배포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d be able to meet this incredible goal. It would take ramping up 5 to 6 times the current pace to 1 million shots a day. 이는 내년 1월이 12월보다 나빠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인데 이미 성탄절과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에서 보듯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 1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파우치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2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12월은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최악의 달로 무엇이 잘못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점에서 통제 불능에 접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이동했음을 지적하면서 내년 1월에는 12월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연구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2천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표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이루고 싶었던 숫자에 분명히 미치지 못했다면서 원하던 지점 아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던 영국 여성이 2차 접종까지 마쳐서 세계 첫 접종 완료자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영국 코번트리 대학병원과 워릭셔 국민보건서비스 트러스트는 91살 마거릿 키넌 씨가 이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넌 씨의 2차 접종은 지난 8일 첫 접종 후 21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키넌 씨는 이로써 세계 첫 화이자 백신 접종자라는 기록과 함께 세계 첫 접종 완료자라는 기록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재 시간 29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영국이 내년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백신 보급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 백신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서 내년 1월 중 유럽의 백신이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했다면서 이로써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3억 도즈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백신은 EU에 내년 1월 내에 보급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엘 와션 유럽의약품청 부청장은 이날 벨기에 일간지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우리에게 승인 신청서를 내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로 온몸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날이 굉장히 차가운데요. 하지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만한 따뜻한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부모를 대신해서 이웃들이 제 가족처럼 아이들을 살뜰히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와
사람들 몰래 이웃 돕기 성금을 두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등장했다는 소식들인데요. 2020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